물급이 도는 마을, 안동 하회. 이곳은 한국의 선비 정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며 조선 양반가의 전통 문화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 하회마을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이곳 하회마을에 짙게 녹아있는 조선의 정신, 충효의 사상을 읽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해 류성룡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곳이다. 서해는 조선의 벼슬자리 중에 가장 높은 벼슬자리인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분이다. 물론 그의 이전이나 그의 이후에도 언제나 영의정은 있었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속에서 이민족을 구해낸 서해만큼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낸 영의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 동안 거의 내내 전시의 총사령관의 자리인 채찰사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심했다. 그러나 명예부당한 요구나 고압적 태도에 굴하지 않고 자주 외교의 자세를 지킨 것이 원인이 돼 결국 무고를 당하고 이곳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는 이곳 옥연정사에서 징비록을 지었다. 이 산하가 다시는 적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개 상황을 상세하게 적어둘 만큼 그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곳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 있을 때 훈련도감에서 병서인 기효신설을 강의할 만큼 병법에도 능했다. 그런 그이기에 임난 최고의 명장 이순신과 권유를 등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관이면서도 나라를 지키는 일엔 문무를 따지지 않았던 서해 류성룡. 그는 옳은 일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었다. 전란 초기 서울과 평양이 잇따라 함락되자 국왕과 신하들이 압록강을 건너 피난하려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류성룡은 신하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옳다며 망명을 반대했던 것이다. 결국 국왕의 중국 망명은 중지됐다. 그 자신이 그토록 나라를 사랑했기에 왕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류성룡이 국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류성룡의 형인 겸암 류운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효성이 지극했던 서해가 노모를 두고 떠나기를 걱정하자 겸암은 벼슬에 대한 미련도 없이 노모의 곁에 있기를 약속했다. 이곳 부영대를 사이에 두고 서해와 겸암 형제의 공부방은 마주보고 있다. 옥연정사와 겸암정사가 그것이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겸암 류운용은 특별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지는데 비록 서해의 이름 뒤에 가려져 그다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겸암의 통찰력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서해의 옷자락에 평양성의 지도를 넣어주며 전란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던 일화며 하회의 지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그루에 소나무를 심게 했다는 일화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겸암이야말로 서해를 난세의 재상으로 우뚝 서게 한 숨겨진 현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후 겸암의 이러한 학문적 깊이와 지혜는 많은 후학들을 불러 모아 겸암의 학문은 결국 일가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곳 화천서원이 겸암의 뜻을 따르는 후학들이 모여 그의 학문을 기리던 곳이다. 이렇게 이곳 하회마을이 그 오랜 세월을 넘어 서해 류성룡과 겸암 류운용의 유적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들을 존경하는 후학들과 후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평소 몸을 아끼지 않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책무를 다하며 살았던 겸암 류운용이 그러했고 한나라의 재상이었으면서도 죽은 후 장사 지낼 돈이 없을 만큼 청빈하게 살았던 서해 류성룡이 그러했듯이 지금 남아있는 이들의 유적들은 그들이 직접 자신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그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생각지 않았기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자진해서 지은 건축물들인 것이다.
일신을 돌보지 않는 고결한 삶을 살아간 이들을 위한 후세들의 노력. 이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고고한 선비의 삶이며 무엇이 진정한 선비가 받게 되는 명예인지를 배우게 된다. 어릴 적부터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던 서예와 겸암 형제는 이후 한 분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한 분은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이 땅에 선비가 지켜야 할 덕을 다한 형제로서 지금까지도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